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오늘 수술을 할 때 이제 채취하고 남은 늑연골 한번 갖고 와봤어요. 가슴보다 조금 더 밑에 절개를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흉터 많이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할 때 쓰는 재료 중에서 늑연골로 하는 코 성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증늑연골이 있고 자가늑연골이 있고, 기증늑연골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기증을 해서, 근데 기증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물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화학 처리를 하고 엑스선 처리를 한 게 기증늑연골이고요. 자가늑연골은 말 그대로 수술 중에 자기 늑연골을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본인 거를 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거를 쓰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죠. 늑연골이 최근 들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수술을 했던 코들을 보면 콧대가 높고 코끝이 많이 안 높은 코 형태들이 많아요. 그런 코 형태가 약간 마바타 같은 느낌이 나면서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예쁜 코들을 보면 코끝이 많이 올라가고 오히려 콧대는 자연스럽게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코끝을 많이 올리려면 밑에 지지하고 있는 연골이 튼튼해야 되고 피부가 잘 늘어나야 되고 또 이식해 놓은 연골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동양 사람들은 비중형 연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추가로 귀연골을 이용해서 코끝을 올리는데, 코 이렇게 만져보면 코 되게 물렁물렁하죠. 귀도 되게 물렁물렁하잖아요. 이렇게 물렁물렁한 연골로 코를 높일 때는 아무래도 높일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연골로 코끝을 높여야 코끝이 많이 올라가고, 늑연골은 대부분 채취를 했었을 때 충분한 양이 나오기 때문에 높이는데 훨씬 더 좋은 재료가 되는 거죠. 결국은 늑연골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전보다 코끝이 높은 화려한 코를 선호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수술에는 늑연골을 그렇게 자주 쓰는 편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코를 수술하고 싶어서 상담을 왔어요. 갈비뼈연골을 써야 됩니다라고 하면 환자들이 좀 당황스럽잖아요. 다 똑같이 물어봐요. 그럼 흉터가 여기 남나요? 남죠. 흉터가 잘 보이진 않더라도 흉터가 남는 건 사실이거든요. 첫 번째 수술 때는 보통 코 안쪽에 있는 연골이나 귀연골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첫 번째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코가 굉장히 화려하고 높은 코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골 양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경우는 늑연골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자기 늑연골까지는 채취를 하고 싶진 않은데 좀 코를 많이 높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인 기증늑연골로 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수술 때는 자가늑연골보다는 기증늑연골의 빈도가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기증늑연골만 쓰면 되지 굳이 왜 자가늑연골을 쓰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오늘 수술을 할 때 이제 채취하고 남은 늑연골 한번 갖고 와봤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지금 채취한 늑연골은 탄성이 되게 좋고요. 그다음 되게 튼튼해요. 버티기도 잘 버티고요. 그래서 기증늑연골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가 약간 말라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탄성이 좋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잘 부러져요. 자가늑연골은 채취를 하자마자 바로 사용을 하죠. 프레쉬하고 상태가 굉장히 좋고 탄성도 좋아요. 자기 거를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염증도 조금 덜 생기죠. 기증늑연골은 염증 확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하지만 기증늑연골은 흉터가 자기 가슴에 남지가 않고 자가늑연골은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경험이 적은 사람이 늑연골을 채취를 했었을 때는 기흉 같은 거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외에는 자가늑연골을 쓰는 게 경과는 훨씬 더 좋아요. 기증늑연골은 그거에 어쨌든 대안이에요.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기증늑연골로 대체를 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흉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흉터가 남나요? 이걸 물어보거든요. 사실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흉터에 훨씬 더 민감하죠. 여자분들 가슴이 있는데 밑선이 있어요. 밑선이 있는데 주변으로 흉터 라인이 한 3cm 정도 들어가고, 가슴보다 조금 더 밑에 절개를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흉터 많이 보이잖아. 비키니를 입었는데 여기는 가려지는데 흉터가 여기 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을까? 대부분 밑선이 약간 가려지는 살짝 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흉터는 많이 보이진 않아요. 한 3개월 정도 됐었을 때 사진인데 약간 붉은스러운 색깔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흐려져서 나중에 거의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제 늑연골이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옆에 단면을 보였을 때 여기 입술이 있는데 경계에서 코가 앞쪽으로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는지가 보이죠. 그만큼이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는지가 비중형 연골의 길이에요. 거기 부분이 많이 안 튀어나와 있으면 사실 비중형 연골이 짧은 거거든요. 본인이 코 있는 데를 고개를 들어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요, 콧구멍이 길이가 굉장히 짧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주가 짧고 안쪽에 비중형 연골이 작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본인이 코를 이렇게 물어보세요. 코끝이 이 안쪽까지 쏙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안쪽에 있는 연골이 엄청나게 약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늑연골 쓰는 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뭔가 얼굴이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 있죠. 콧대 부분도 그렇고 코끝도 그렇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 특히 옆에서 봤었을 때요, 입이 약간 나와 보이는 느낌. 입술과 코가 높이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코가 되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고개를 살짝 들은 사진들을 보면요, 비주가 엄청나게 짧아요. 콧구멍이 옆으로 퍼질 수는 있어도 위로 올라온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코들은 코를 눌러봤었을 때 코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비중 연골이 짧기도 하고 굉장히 약해서 힘을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늑연골 쓰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제 수술한 케이스의 사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느낌 있죠. 입술 있는 데가 뭔가 나와 보이고 코의 시작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중안면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 이 경우에는 이제 늑연골을 써서 코끝을 최대한 빼주면 코가 앞쪽으로 많이 나오는 구조가 돼요. 요즘 선호하는 코 형태예요. 보통 직반이라고 하죠. 직선에 가까운 느낌에서 코끝이 갸름하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콧대가 과하게 높지 않은. 결국은 콧대에 비해서 코끝이 많이 올라가야 코는 예쁘거든요. 그런 코를 만들기 위해서 늑연골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늑연골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담 올 때부터 전 늑연골 쓸게요 라고 오시는 분들 요즘은 꽤 있어요. 한마디로 화려한 코를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비중경 연골, 늑연골도 되게 튼튼해서 괜찮게 모양 만들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굳이 늑연골 안 쓰고 수술하라고 설명을 드려요. 안쪽의 구조가 어떤지도 보고 만져보고 해서 진짜로 늑연골이 필요한 콘지 아닌지를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전문의랑 상담을 해보시고 어떤 수술 방법으로 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